번째 경기 부산 KCC 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CC는 LG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팀 턴오버가 4개에 불과할 정도로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이 좋았는데 리바운드에서 압도당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리온 윌리엄스가 야투 성공률 80%로 21점을 올리긴 했지만 마레이에게 리바운드를 20개 가까이 헌납했고 허웅과 정창영 등이 경기 막판 체력 부담으로 인해 야투 성공률이 떨어졌다. 최준용이 발바닥 부상으로 결장한 것도 컸다. 가스공사는 KT 원정에서 분패했다. 종료 직전 신승민의 돌파 득점이 나오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지만 막판 야투 시도가 빗나간 것이 아쉬웠다. 친정팀 상대로 19점 5어시스트 3스틸을 기록한 정성우가 잘해줬고 니콜슨이 야투 성공률 65%로 25점을 터뜨렸는데 막판 마무리가 아쉬웠다. 가스공사의 승리를 본다. KCC는 발바닥 부상 중인 최준용이 나선다 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버튼과 전창진 감독의 자존심 싸움도 지속되고 있기에 홈에서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또 리그에서 가장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니콜슨이 윌리엄스와 버튼 상대로 매치업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벨랑겔과 김낙현이 앞선에서 득점을 이끌 가스공사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창원 L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홈 연전에서 리그 선두인 SK에 이어 최근 가장 뜨거운 LG를 만나게 됐다. 마이클 영이 기량 부족으로 인해 퇴출되고 경력직 외인인 클리프 알렉산더가 가세하긴 했지만 알렉산더도 수비형 선수기에 라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변준영과 최성원, 박지훈 등 국내 백코트 자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대여 사냥에 성공할 수 있다. LG는 지난 금요일 KCC를 제압하고 승률 5할로 더 다가갔다.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아셈 마레이가 부상으로 이탈했던 기간에 연패를 당하며 초반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마레이의 복귀 이후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KCC 상대로 19득점 19리바운드를 기록한 마레이 외에도 유기상이 3점슛 3개 포함 17점을 터뜨렸고 타마요와 전성현 등의 득점 지원도 활발했다. LG의 승리를 본다. 라렌은 마레이의 우직한 골밑 침투에 많은 득점을 내줄 선수는 아니다. 그러나 변준영이 상대의 집중 견제의 야투율이 너무 떨어진 건 큰 문제다. 마레이와 양준석의 킥아웃 패스를 받는 전성현과 유기상이 외곽포를 터뜨릴 수 있고 타마요가 정효근 상대로 매치업 우위를 살릴 LG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원주 DB 대 KT 손익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B는 모비스에 이어 KT를 연달아 상대한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김종규를 제외한 핵심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서는 상황이기에 홈 백투백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 공격 상황에서 적극성이 살아난 강상재가 오누아쿠의 공격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알바노는 MVP의 모습을 되찾았다. 박인웅과 김영현 등은 각자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KT는 지난 금요일 홈경기에서 가스공사에 승리했다. 종료 1분 전 6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연장까지 간 경기였는데 최창진이 자유투를 착실하게 성공하며 승리를 견인했다. 지난 시즌까지 동료였던 정성우의 보네드 플레이 덕을 본 것도 있었는데 박준영과 최진광 등이 부진했던 문정현과 하윤기 대신 팀 승리에 앞장섰다. DB의 승리를 본다. 하윤기가 10분 정도 소화에 불과한 KT는 문성곤이 근육 부상으로 인해 2주 정도 결장해야 하는 악재도 있다. 문정현과 박준영이 잘해주긴 하지만 강상재와 박인웅이 맹활약 중인 DB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알바노가 최진광과 박지원 등의 수비를 이겨내며 앞선에서 득점도 해줄 DB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한국전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B는 삼성화재 원정에서 한 세트를 내준 이후 리버스 스윕에 성공하며 역전승했다. 블로킹으로 10득점을 기록한 박상아를 비롯해 블로킹으로만 20득점 가까이 올릴 정도로 높이에서 상대를 압도했다. 또 비에나가 황태기와 좋은 호흡을 보이며 54%의 성공률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한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한전은 리그 선두인 현케 원정에서 1세트를 먼저 따내며 기세를 올렸지만 2세트 접전을 내준 이후 리버스 스윕을 당했다. 상대보다 공격 성공률이 높았고 블로킹에서도 밀리지 않았는데 승부처에서 범실이 많았다. 마테우스가 54%의 성공률로 16점을 기록했고 신영석과 전진선 등 베테랑 미들블로커들의 활약도 좋았기에 더 아쉬운 패배였다. 그래도 의지할 만한 외인 아포짓의 합류 이후 경기력이 올라간 건 분명하다. KB의 승리를 본다. 한전은 마테우스가 가세하며 후위에서 큰 공격을 해줄 선수가 생겼다. 그러나 임성진을 비롯한 아웃사이드 히터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기에 좌우 편차가 심해졌다. 비에나의 안정적인 득점 외에도 나경복이 중앙 파이프와 킥오픈 등으로 외인 아포짓을 지원할 것이고 박상아와 차영석이 높이로 상대 공격을 저지할 KB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IBK기업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퍼는 지난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도로공사에 패했다.
먼저 한 세트를 따내고 시작한 경기였는데 그 이후 타나차와 강소희 등을 막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부진하던 박정아가 모처럼 40% 이상의 성공률로 21점을 기록하며 부활을 알렸고 장의의 높이도 위력적이었다. 단 강팀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테일러가 더 안정적으로 득점을 해줘야 한다. 기업은행은 주전 세터인 천신통이 부상으로 결장한 GS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김호철 감독이 경기 이후 극찬한 김하경 세터가 코트 위의 공격수를 잘 활용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빅토리아도 점유율이 줄어든 상황에서 26점을 안정적인 성공률로 기록했고 이주아와 최정민이 나란히 10득점 이상을 만들었다. 강점인 후위 수비도 잘 된 경기였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본다. 페퍼는 장희와 하예진 등 중앙의 득점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한비와 이예림, 테일러 등 사이드 공격수들의 성공률이 떨어지고 높이가 좋은 기업은행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천신통이 돌아와 빅토리아와 육서영, 이주아 등에게 기회를 잘 만들어줄 것이고 수비 안정감이 월등할 기업은행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